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12월 1일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2019년 최악의 말 3등, 2등, 1등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3등.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월 취임하면서 얘기를 했던 춘풍주상. 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엄정하게 처신하라. 춘풍주상. 문재인 정권과 이 좌파 세력의 위선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이 말보다 적합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로남불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말이 노영민이 얘기했던 춘풍주상입니다. 이 정권은 올해 취임 이후서부터 이 춘풍주상과 완전히 180도 거꾸로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입니다. 천경득 총무 인사팀의 행정관, 제가 문재인의 문고리 5인방 중에 한 명으로 표시를 했던 문재인의 두 번의 대통령 선거 때 회계 문제에 깊숙이 관리했던 천경득이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유재수 감찰 무마를 부탁을 하면서 한 얘기, 피아를 구분해야 된다. 적과 아군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군은 철저히 봐주고 적은 철저히 무너뜨리고 아군에게는 춘풍, 적에게는 주상. 피아를 구분해야 된다. 이 말에 춘풍주상이 물구나무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수뿐만 아닙니다. 조국, 그리고 김의겸, 올해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의 스캔들의 주인공들 전부 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춘풍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올 한 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인사들은 추상의 서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마디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권의 군기반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력이나 품격이나 아니면 스캔들 이런 면에서 타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2016년 총선 때 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공천을 잘랐습니까? 그 당시 시민단체들이 왜 그의 낙천을 주장했습니까? 자신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비치하고 자신의 시집을 팔면서 대금을 받았던 것. 그래서 시민단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에서 낙선된 것이 아니라 공천을 받지 못하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문재인은 이 정권의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냐? 단지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고 당권이 안철수, 김한길, 이 새정치민주연합 세력에게 당권이 갔을 때 자신이 어려운 처지였을 때 자신을 도왔던 국회의원 5인방 노영민, 홍영표, 전해철, 박남춘, 우윤근 이 5인방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를 어렸을 때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해서 일종의 보훈 차원에서 시켜준 것이 주중대사입니다. 청주 지역의 시민운동가 출신, 국회의원 3선. 하지만 중국에 관해서는 전문 지식이나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전문 지식도 없고 중국과 무슨 오랜 경력의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옛날에 자기가 신세를 졌다는 이유로 보훈 차원에서 주중대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권의 군기반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니 자격이 없고 무게감이 없고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군기반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현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커지는 것이라든가 백원우의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도 제대로 노영민이가 이 사건을 제대로 원칙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2등 조정래의 조국은 정직하다. 자, 이것은 노무현 추모 노무현 사망 추모를 맞아서 봉하마을에서 유시민과 가졌던 토크쇼에서 한 얘기입니다. 노무현 서거가 아니라 노무현 탄생일 겁니다. 조국은 정직하다. 조국만한 배짱이 없다. 조국은 배짱이 있다. 조국만한 인물이 없다. 그만한 인물을 우리 사회가 키워내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정래는 76세의 노 작가입니다. 현대사, 근대사 3부작 시리즈,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수백만 권의 베스트셀러 작가. 저는 조정래의 이 말이 아주 악질적인 것이 76세의 그 노회한 작가가 조국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았겠죠. 몰랐다면 그런 책 3권을 쓸 만큼 그런 작가적인 능력도 갖추지 못하는 바보 천치겠죠. 몰랐다면. 그는 분명히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악질인 것은 그가 알면서도 저런 거짓말을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곡학아세입니다. 곡학아세. 지식인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곡학아세를 하는 지식인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기생충입니다. 요괴요 요승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으로는 조국이 얼마나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면서 그저 인기 관리를 좌판의 자신의 지지자, 독자들 사이에서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이 거대한 좌파 지식인 사회와의 원만한 커넥션을 위해서 저렇게 곡학 아세에 거짓말을 해대는 76세의 노 지식인 조정래. 그의 말이 2등으로 뽑힙니다. 1등은 문재인입니다. 자, 노영민이가 위선, 조정래가 곡학 아세, 문재인이는 선동입니다. 대표적인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야 되는 대통령이 거짓말과 위선의 언어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는 발언도 했지만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얘기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지금 이 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민노총이 흔들고 조국이 흔들고 가짜 좌파 지식인들이 흔들고 김정은이가 흔들고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는 일이라고 오지랖 넓다고 김정은이가 흔들어대고 김정은이의 밑에 있는 졸개들이 흔들어대고 아베가 흔들어대고 지소미아 굴욕에서 보여주듯이 미국이 흔들어대고
시진핑은 아직도 방한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흔들어대고 러시아가 전투기로 영공을 침범을 해대고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어떻습니까? 1등, 2등, 3등. 아마도 한 달 남은 새에 이것보다 더한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말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 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이 얼마나 이상한 모습으로 돌연변이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가를 생생하게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